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학과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학부생들은 이제 이번 달 25일이죠. 25일서부터 수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학부 같은 경우는 21일 목요일서부터 수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20일 목요일 야간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 여러분들을 뵙고 또 수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그 PPT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 제도 그 내용 구성된 것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과목인데 사실은 내용이 딱딱하지요. 또 재미도 없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격증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1급 자격을 취득하는데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이제 자격증 전필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하든 뭐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 과목은 들으셔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반드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이제 그 스피커를 어플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에는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관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을 조금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전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어떤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그 배경적인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연역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관련된 분들이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이거를 법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뭔가 이제 이렇게 법 1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하고 피해 아동,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법을 해석을 하거나 적용할 때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인과 그 가족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하고 포털 뉴스를 봤는데 사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이런 법률이 없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분의 그 아픈 이야기를 2교시나 3교시 때에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범죄를 우리가 저질러 놓고도 처벌받지도 아니하고 더더욱 중요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 고통 평생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 없이 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이제 파렴치한 이제 어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의 오랜 간세부에서 뭐 묻고 가라, 덮고 가라, 그래서 다시 범죄를 양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문명 사회,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뉴스를 보면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N번반 사건도 바로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도 그런 동영상은 보지도 말아야 되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누리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PPT 내용을 다시 올리면,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것이고, 이 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정말 아동 청소년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이해 관계 당사자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역사를 좀 보겠는데,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과 20년 전이죠. 20년 전 2000년 2월 3일 날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개정되게 됐는데, 청소년 성폭력 행위 구체화 성적 착취 학대 행위 포함, 또 국가 및 지방자치의 의무 재원 조달 방안 제시, 또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또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 범죄 정보를 이제 국제 간에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국제사법 공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범죄인의 인도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규정을 좀 보완을 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와서 다시 이제 개정을 하게 되죠. 2007년도 와서 다시 좀 이것이 손질이 되는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재범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피해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성범죄자의 등록, 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격리를 시키고 보호를 결정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제 법이 개정될 때 그 당시 사회 이슈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청소년들의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정말 이게 타인에 의해서 가해지는 그 폭력도 이게 참 무서운 범죄인데, 이게 친척 간에 아니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모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이 이제 좀 심각해지니까 국회에서는 다시 법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그 아이를 돌보는 친권자인 경우에는 정말 이게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집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격리를 하고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됐다. 그런 내용을 법률에 담았다는 거죠. 2009년도에 와서는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말 이제 또 다른 이제 일들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는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성매수 유인 행위,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또 법을 개정해 담은 거거든요.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뭐 중하고 또 경하고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앱을 깔면 그 실시간으로 지역 위치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성범죄 관련된 이런 분이 내 주변 어디에 있다라고 위치가 이제 공개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벌 규정을 좀 보완을 했어요. 좀 이제 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와서 또다시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손질이 되는데, 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위를 좀 확대를 했어요. 그 음란물이 교묘하게 제작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상업화되고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률에 다시 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년 전에 특정 그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벤처 사회과이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마 법망에 걸려들어서 구속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런 이제 그 청소년들 음란물을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못하니까 그 해외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돈을 받고 음란물을 거래를 한 이제 그런 게 엠번방 사건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음란물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공급자를 원천 차단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쓰는 거는 뭐 합법적인 관계가 없죠. 근데 그런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학문을 연구하고 이랬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 쓰는 거는, 그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음란물 같은 것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이러는 일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치를 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을 하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아동 청소년들도 이분들을 대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도 이제 법조항에 담은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시골의 어떤 마을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참 청소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분에게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과자 같은 거를 사주고 이제 좀 꼬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임신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법망에 잡혀보니까 동네에 아주 그렇게 점잖하고 또 괜찮은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못된 짓을 이 하나에게 한 거예요. 근데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는 내가 어른들에게 어떤 못된 짓을 당했는지를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배운 지식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2012년에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전문이 개정되는데 이때는요 아동 청소년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약물로 인한 감즉 이렇게 술 먹은 상태다 약물에 뭐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되면 그걸 시인을 하면 이제 좀 양형을 감해 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이제 약물로는 감경 배제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부처 법무부 장을 집행해서 읍명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이제는요 도로명 및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게 되고요. 읍면동 게시판에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이 청소년들이 일하고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곳이라든지 그들이 활동하는 그런 이제 공간 안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런 기관은 절대 취직을 하서는 안 된다 하고 취업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지만 정말 이게 매일 그 저녁 9시 뉴스에 이 내용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2016년도에 가서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아동청년 관련 기관 등에 포함을 시켰죠. 왜냐하면 그런 못된 범죄라는 사람이 학습지 방문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괜찮지만 부모님 없는 사이에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못된 짓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법이 다시 손질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법을 손질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돼 있고, 만약 이런 이제 경력이 나타나면 뭐 인허가를 할 수도 없고, 인허가는 해주면 안 되지만 당연히 신청도 못하게 하는, 아마 이런 이제 관련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인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관련된 분과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보호하고 행정적 지원할 때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보시자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서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이라는 건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죄,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피해 아동 청소년, 대상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정보, 이렇게 해서 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9세가 넘으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상한 법률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다루면 또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좀 생략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로 용어를 이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좀 알아보고요.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동법 제4조 제1,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사업돼야 되고요.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를 하거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만, 제도권을 만들어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재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벽한 어떤 법적 테두리가 갖춰졌을 때에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 범죄임을 인식을 하고 범죄 정보도 공유를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국제사법도 공조하죠. 그리고 그런 범죄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청소년 성에 대한 아주 중한 죄를 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럴 때는 국제간에 공조를 해서 체포를 해서 국내로 내려와서 이제 법망에 어떤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이제 정비하고 이런 청소년 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 교육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는 없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구청, 뭐 수도권 구청지 가보면요, 청소년 보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관련 공무원들이 실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이 특례법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